어디 사건을 복사하는 복사기라도 들여놓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비슷비슷한 사건, 사고, 복사라도 한 듯이 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면 이분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장윤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고. 경찰판 최혜병 사건, 네. 최상병 사건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예,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29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에 거기에 그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불렀냐?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양부남 의원이 어떤 제보를 받은 거예요. 경찰로부터. 백혜룡 과장이 직접 찾아온 것은 아니고. 이제 제보를 받고 쭉 알아보니까 이거 닮아도 너무 닮았다. 최혜병 사건과 너무 닮았다. 이런 단서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때부터 막 이제 내부 보좌진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그 필로폰 밀반입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인천세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던 형사가 바로 이 백혜룡 과장이었던 거예요. 영등포서 형사이과장. 예. 그런데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떤 정도의 큰 사건이냐면 마약을 심지어 2,200억 원어치. 예. 그러니까 하면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246만 명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이제 그 필로폰을 그 밀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의 몇몇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을 하고 이거 엄청 큰 거다. 마침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이태원 참사 때 얼마나 마약 수사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쾌거다. 세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던 김찬수 총경, 예. 그리고 서울청의 형사과장인 간부, 예. 그리고 그 전혀 별건이고 이 사건과 관계가 없는 조병로 경무관. 이 조병로 씨는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예. 이종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였던 지금 이제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뭐 별 3개 달아줄 거야라고 했던 경무관이 바로 이 조병로 씨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동다발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브리핑 취소하고 뭐 이렇게 해라 등등의 이제 수사 외압 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그 백혜룡 과장의 변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예. 제가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까지 오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 5시가 한 6시 무렵까지 공수처에 들어가서 그 휴대전화 제출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냈는데 오늘 낸 길에 아마 얘기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포렌식으로 해서 아예 싹 다 공수처 사부에 넘겼다는 것이고요. 백혜룡 경정이 휴대폰.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 통화를 그렇죠. 했던데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싹 다 들어간 거죠. 외압을 행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내용이 다 드러나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서장, 그다음에 서울청 형사과장, 그다음에 이 경무관인 조병로 씨 이 3명이 동다발로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수사 외압인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한 판가름은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작년 9월 20일 날 예. 김찬수 총경이 전화를 걸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브리핑을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5일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세관 관련된 내용이 보도자료에서 좀 빼는 게 좋겠다. 이것이 올바른 스탠스다.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끊고 갈게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느 그러니까, 대목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마약 사범을 지금 수백만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사범을 잡았고 말레이시아 그 사람을 잡은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인천 세관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정황까지 있으면은 그렇죠. 이거는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왜 그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 용산 이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봐야 되겠으나 예. 왜 용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용산에서 마약사범이나 그 공범을 그렇게 감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영등포서 수사팀에서 확인한 것은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어떤 진술을 받았냐면 입국할 때 세관 직원 4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다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그 마약 사범들이죠. 이 직원들도 세관 직원 4명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공범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 들어올 때 잡힐 수 있는데 세관 직원들의 협조로 이거 안 잡혔거든요 라고 예.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누구야? 왜 봐준 거야? 수사를 확대해야 됩니까? 접어야 됩니까? 수사를 당연히 확대해서 인천세관 누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사건에 개입이 됐는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영등포 경찰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한 김에 이 사건 세게 한 건 하면 어떨까요? 나도 승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어떤 쾌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게 실제로 수사를 하려고 했고 관련해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달 20일 날 기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수사 내용이 문제인가? 자료를 보강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또 영장을 청구해요. 또 기각이 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남부지검으로부터 2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당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 특히 이제 백혜룡 경정 입장에서는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김산수 영등포 서장이 전화를 걸어서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용산이 잘 알고 있다. 용산이 잘 알고 있다. 용산에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 예.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 얘기 딱 듣고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경정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조병로 경무관도 그 세관 얘기 안 나오게 그 좀 잘 해주시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확인 전화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병로 경무관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관세청도 국가기관, 경찰도 국가기관 서로 싸우는 걸로 비춰지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니까 여기서 관세청이나 세관은 빼주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방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쭉 이 맥락의 얘기는. 지난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던 백혜룡 그 경정의 수사 과정과 사실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그리고 조병로 경무관, 서울청 간부 이 사람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나왔죠. 인사청문회. 네,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이제 즉각적으로 다 반박을 했는데요. 뭐 제가 또 덧붙여서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인천세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 이런 내용들을 그 수사하고 있다고 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봐 준 거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분이 원래 조금 더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될 것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예. 그 이분이 실제로 수사 외압에 의혹이나 흔적이 있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거 문제다라고 판단해서 그 인사혁신처에 이 사람을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 징계가 필요하다고. 예. 그런데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불문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자체도 백경정은 문제 아니냐, 언론에서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예. 핵심은 아무런 그 개선상에 있지 않은 조병로 경무관이 여기서 왜 등장할까 이것에 네. 대한 의혹은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예.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조병로 경무관은 당시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는데 이거는 형사부의 일이지 생활안전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생활안전부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풍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쪽이 그쪽이니까 전화를 한 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연루가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종호 씨가 우리가 별세개 달아줄 거야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여라도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가능한데 제가 관련해서 오늘 백경정 주변을 취재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병노는 곁다리 또는 깍두기이다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쪽은 아닌 것 같고 핵심은 서울경찰청 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김광호 청장을 비롯해서 그 밑에 쭉쭉 내려가는 수사부장, 형사과장, 그다음에 형사과 안에 폭력계가 있는데 이 폭력계에서 마약 사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계장까지 이어지는 이 어떤 그 계통에 있는 누군가가 용산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이렇게 수사 외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의심이지만 어쨌든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자리를 지금 지켰다 그래서 뭐 정부 측 사람 아니냐 이렇게 뭐 보호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얘기까지 좀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국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은 이거는 아직은 의혹 단계긴 하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용산 대통령실의 뭐 고위 관계자로 이 얘기가 들어가고 그쪽의 관계자가 서울경찰청장이나 아니면은 뭐 조병로가 됐든 누구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외압이 들어간 이런 루트가 있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뭐 취재를 하는 정도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의 백혜룡 경정의 휴대전화가 포렌식까지 아예 싹 다 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이 관계된 직접 전화했던 사람들에 대한 녹취록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건 아니고 추정 확인된 것은 아니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제가 발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이 있다면 그것을 국회 행안위에 제출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내용을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서장 아까 말씀드린 영등포 경찰서장이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혜룡 그 경정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통화 과정에서 본인을 유도신문하기도 했고, 마치 그 사건이 이첩하지 말라고 무슨 지시하는 것처럼 했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반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맥락과 동시에 실제로 용산을 언급했던 그 김총경 서장이죠. 영등포 경찰서장. 이 사람은 지난 2월 달에 이게 참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용산으로 지금 용산에서 용산으로 갔어요. 보통 이제 이게 승진 코스라고 보통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경무관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도 그냥 불문 처리하고 그 윤희근 청장이 그렇게 세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도 뭔가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현재 뭐 수원의 경찰서장으로 지금 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영전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이 백경정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원래 마약 수사하다가 좌천성 인사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관세청은 관세청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이 백경정을 상대로 한 약간 음해성 주장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이 백경정이 마치 뭐 좀 무슨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기의 무슨 수사 내용을 과시하거나 오버하거나 뭐 이랬을 측면이나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관세청 등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럴 만한 정황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경정이기 때문에 총경 승진을 얼마 눈앞에
그러니까 얼마 두지 않고 있어서 예. 괜히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자신의 승진에 불이익을 줄 만큼 그런 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 이 보도 30초 정도. 예. 아, 그래요? 짧게. 예, 예. 보도자료가 긴데 하여간 예. 이해할 수 없는 보도자료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빼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빠져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 왜 그러면 관세청에 대해서 이토록 용산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포인트인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관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8월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고 이 사건 최초에 폭로한 양부남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70%다. 나머지 공개하진 30%의 진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숨차다. 보도자료 브리핑 자료에서 빼라고 한 게 예를 들면 문구가 항공편으로 입국시키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예. 빼라고 한 거는 결국 관세청이 연루됐다라는 흔적을 좀 지우려고 지우려고 한 거 했다.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상병 사건하고 이 백경정 사건하고 공통점이 열심히 하라고 둘 다 조사하고 수사라고 해서 했는데 네.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라는 게 두 가지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용산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갑자기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뭐 오히려 그런 주장가 거기에 외압의 행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아무 처벌을 안 받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영전을 하거나 뭐 이런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용산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의문이 그게 저는 핵심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왜 마약 사범들을 이게 사실이라면 용산이 왜 감싸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는 사건이지 예. 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관저에 초청해서 만찬해야 되는 사건이지 예.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누구를 빼라고 하고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핵심은 예.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수사권을 뺏어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소지가 있는 것이고 세관이라는 말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원은 차치하더라도 이 세관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취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알겠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희가 또 다음에 좀 더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은 네. 장윤성 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